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0일 오늘 추석 마지막 날이네요.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부산에 갔다가 올라와서 새벽에 올라와서 이제 운동하고 5시까지 운동하고 저녁 먹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하셨던 종목 분석 두 종목 분석해 드리려고 컴퓨터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예약 방송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이 갑자기 조금 변경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바뀌었죠. 그동안은 제가 이제 얼굴이 안 나왔었는데 좀 저도 이제 열심히 뭔가 새로운 변화를 지금 뭐 이노베이트, 혁신, 이 회사의 이름처럼 제 스스로 저의 알을 깨고 좀 나와야 되겠다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새롭게 구도를 좀 바꿔봤습니다. 지금 책을 이제 부산 갔다 왔다 하면서 이제 KTX에서 읽었는데 10배 그 블로그에 이제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던 10배 더 열심히 하는 책, 그 책을 읽었는데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아직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든지 10배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닫고 내가 지금 뭔가 이 답답함, 이 부족함을 자꾸 핑계를 댔던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하겠지, 뭐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지금 주시장이 안 좋아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다른 핑계를 댔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항상 문제의 본질은 원인은 모든 것이 저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든 저떻든 혁신을 해서 나 스스로 열심히 10배, 20배 노력을 한다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좀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AK 이노엔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상담은 아니죠. 종목 분석에 대해서 요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1대1 자문을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보실 수 있고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AK 이노엔,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AK는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국입니다. 한국. 그리고 이노엔은 여기 나오는 이노베이트와 뉴 합성어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노베이트, 이노엔, 이 이노베이트와 뉴 합성어인 것 같네요. 그렇죠? 내일로 연결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무한합니다. 이제 뭔가 한국 콜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한국 콜마에서 좀 어떤 새롭게 지금 저의 어떤 이 혁신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 내일로 향해 가는 그런 기업의 어떤 모토를 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회사 내용도 조금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노엔은 1984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대표 제약사로 성장해 왔으며 원료 의약품, 헬스케어, 이런 K캡정,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디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품들은 아마 이 제품을 보시면 그랬구나, 여기 숙취 해소제 이 컨디션이 바로 이제 AK 이노엔에서 나오는 그런 컨디션 CEO 컨디션. 요즘에 스틱 요런 게 괜찮더라고요. 화는 목이 자꾸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맛이 좀 이걸 다 마시기, 안 그래도 술 많이 마셨는데 또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즐겨 먹는 거는 스틱입니다. 지금 저도 스틱을 집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쿠팡으로 구매하니까 한 개 1,5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은 아니고 상쾌한 스틱을 사두고 비상시에 너무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데 편의점 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까먹는 그리고 히말라야 뭐 이런 숙취 해소제가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다고 해서 인도에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사서 혹시나 모를, 항상 내일이 중요하니까 내일 못 움직이면 안 되니까 사놨습니다.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너무나도 대중적인데 이거 팔아서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회사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컨디션을 더 많이 파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쪽은 시장이 굉장히 좀 뭐랄까 경쟁이
과해진 상태죠. 레드오션 상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쪽보다는 의약품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K캡정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팔려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계속 젖소를 키워서 우유만 짜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캐시카우 기업은 그 우유를 팔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R&D 현황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신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파이프라인이 좀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항암, 요런 이제 바이오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단계별로 NDA까지 간 거는 지금 위식도 역류질환, 항구토 뭐 요게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어쨌든 임상, 2상, 1상, 2상, 3상 뭐 이런 식으로 간질환, 안질환. 네, 지금 HLB 임상이 잘 나왔는데요. 예. 계속 이렇게 혁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약품, 예,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제, 뭐 백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노회는 어떤 제약주라기보다는 바이오의 어떤 옷을 입은, 그 다음에 바이오의 옷을 입었지만 그래도 실제 약이 팔리는, 제가 늘 얘기 드렸던 안정성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그런 성향의 어떤 기업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소개는 간단히 좀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무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면 대충 나오죠. 예, AK 이노엔이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바이오주구나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우선 아까 얘기 드렸지만 한국콜마. 자, 한국콜마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막간이어서 소개를 하자면, 우리 어머니들, 우리 뭐 누나들, 우리 동생들, 여성분들, 그리고 아니면 남성분들, 요즘 피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남성분들도. 예, 보시면 수많은 화장품의 어떤 원재료 제조사를 보시면 한국콜마라고 많이 적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니온콜마 일본 쪽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기술이 제휴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기술력이 이제 화장품에 대한 기술력 부분에서 코스맥스와 더불어서 가장 압도적인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콜마. 그래서 세계 유수 브랜드들, 유럽에 있는 어떤 뭐 로레알이라든지 굉장히 밸류 가치가 높은 기업들의 어떤 화장품을 원료를 공급해주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트리온도 한국콜마와 함께 제휴해서 셀트리온 그 관련된 화장품이 있죠. 예, 저도 한번 써봤는데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콜마는 화장품 원료인데 바로 이 한국콜마가 화장품 원료, 화장품을 팔아서는 미래지향적인 이노베이션한 뭔가 제품이 안 나오니까 이 한국 AK 이노엔을 인수해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펼쳤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콜마가 AK 이노엔을 인수하면서 좀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한국콜마도 조금 휘청하는 그런 모습을 좀 비쳤습니다. 한국콜마도 또 한국칼마의 어떤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서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화장품 용기 업체까지 이번에 인수를 했죠. 예, 그것도 이제 합병 승인이 났는데,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한국콜마도 이제 좀 중견기업에서 이제 좀 대기업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도 꽤 높습니다. 지금 거의 합산해서 인수한 회사까지 합치면 이제 3조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콜마 그룹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주주는 한국콜마다라는 거 좀 우선 첫 번째 체크하고요. 예, 42%. 네. 그 다음에 아까 사업 소개는 대충 했죠. 네. CJ제일제당의 제약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콜마가 적대적 M&A에서 합병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대적이라까지는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합병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AK 이노엔 재무가 괜찮죠. 예, 보시면 바이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바이오를 하고 있다.
제약도 하고 바이오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고무적입니다. 시가총액 지금 1조 1000억인데요. 저도 이 AK 이노웨는 오랜 기간 동안 좀 체크를 했습니다. 회사 괜찮은데? 제가 추구하는 어떤 신약 앞으로 성장성을 확보하면서 대신에 안정성을 기반으로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더 많이 돈을 벌자, 그런 시스템이네.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기업입니다. 5천억대에서 지금 7천억, 8천억, 1조대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한 10%대까지 올라오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마진이 조금 줄어드는 거는 아무래도 뭐 개발을 하고 뭐 다양하게 판촉 활동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R&D도 할 거고 뭐 다 하겠죠. 그런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 단기 순이익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산도 탄탄하고요. 부채는 별로 없죠. 부채가 50%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괜찮은 재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4%. 그렇죠. 영업이익률 10% 아까 얘기했고요. 지배주주 손익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이 얼마나 크냐, 자본 총계가 얼마나 크냐, 자본금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좀 바뀌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EPS, 주당 순이익 2,5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48,000원. 그러니까 PER은 꽤 높은 편이죠. 지금 15배. 주가가 현재 어떤 가격 대비해서 그래도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번 달 지금 이 파란색 선 뒤에 거는 2021년 재무고요. 올해 예상 재무로 봤을 때는 PER 지금 몇 배 정도 나와요? 약 25배.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으로 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제약주로 넘어가면 쏘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재무 평점은 별표로 치자면 3개 반에서 4개로 넘어가는 쪽. 점수로 치자면 그래도 70점대 정도 수준? 100점 만점에 70점대.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70점에서 80점을 왔다 갔다. 좋았을 때 있고 나쁠 수도 있으니까, 러프하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BR도 죄악주로 치면 그냥 쏘쏘. 바이오주로 치면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반인 반수? 반인 반수까지는 좀 그렇고요. 제약에서 바이오로, 제약과 바이오를 함께 하는 그런 화장품도 같이 있는 어떤 전천후 멀티플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 이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장성 부분 아까 보겠습니다. 성장성 부분은 아까도 이제 이 R&D 부분에서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약품들에 대해서 지금 임상 이상 계량신약 쪽으로 나가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성장성도 제가 봤을 때는 별표 한 3개 반에서 4개? 4개 정도까지는 후하 기준에 4개까지 정도 줄 수 있는 앞으로 성장성이 보이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비교를 뭘로 해서요? 한국콜마와 한국콜마홀딩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죠. 그렇죠? 한국콜마홀딩스는 한국콜마 이노엔이라고 하기 그럴까요? AK 이노엔의 어떤 지주회사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콜마는 아버지, 한국콜마 홀딩스는 할아버지, AK 이노엔은 한국콜마의 아들. 이렇게 오늘 이번 제사 때 우리 추석 명절 때 3대가 이제 함께 있는 건데 그 3대에서 첫 번째 할아버지가 한국콜마 홀딩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뿌리의 원줄기는 할아버지에서부터 아버지 아들로 이렇게 내려가듯이 기업들도 최고 위에 있는 그런 이제 지주회사 어떤 중심이 되는 원천 루트가 되는 뿌리가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거죠. GS그룹은 GS,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뭐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뭐 CJ 같은 경우는 CJ 지주회사가 따로 있죠. 그 다음에 하나도 뭐 하나 어쩌고저쩌고 많은데 한화, 그렇죠. 대부분 이제 기업의 모 기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 모 기업의 브랜드 밸류를 이렇게 로얄티를 주면서 팔아서 나 회사 로얄티 쓰고 있으니까 돈 내 하면서 재무지표를 좋게 예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이 안 된 수많은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 기업들의 가치를 재무제표로 반영시키는 연결 재무제표를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삼성그룹주부터 시작해서 많죠. 수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뭐 삼성도 이제 지주회사로 돌릴 수도 있다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성, 그다음에 SK는 SK 지주회사 따로 있죠. 예, LG도 LG 지주회사 따로 있죠. 예, 대기업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대는 현대 지주회사 따로 없죠. 그렇죠. 모비스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도 일반 한국콜마 대비해서 한국콜마 홀딩스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다. 화장품주로서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 바이오주로서도 발전 가능성이 있고 제약주로서도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한국콜마 홀딩스보다는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짬을 내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볼까요? 15분. 딱 적당하네요. 마지막 차트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지금 이제 이 회사 자체가 그렇게 긴 역사를 띄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CJ제일제당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 그 물적 분할한 걸 또 인수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주가도 상장 초기에는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8만원 때까지 올라갔다가 202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매력적이죠. 괜찮아요. 이런 부분도 매력적입니다. 근데 상장 초기에서는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이러면 개인들이 여기서 물량이 이렇게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투자에 대한 수익이 안 나오니까 자꾸 개인들은 마음이 급해서 나의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물량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생각보다 별론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횡보하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향후 이제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새로운 어떤 성장주의 어떤 스토리를 짜낼 때 아까도 얘기했던 뭐 그런 신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중국 쪽으로 중국이 커지면서 어떤 뭐 사업 부분이 많이 발전했나요? 과거에는 뭐 이런저런 뭐 조선산업, 그 다음에 뭐 소비산업, 화장품산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중국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의약품, 바이오 신약,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뭐 이제 술도 많이 먹겠죠. 그러면 숙취제, 뭐 컨디션 이런 것들이 뭐 오리온의 초코파이처럼 농심의 신라면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K 노예.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지금까지 테마가 되지 않았죠. 숙취 소재 테마 없었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제약주 테마 없었잖아요. 중국 인구 고령화 관련 테마주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새롭게 이제 태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유심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저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문의하셨던 종목 하우이 솔루션 5G 관련돼서 업종도 좀 점검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 조금 지금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동안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마스크 오프가 이제 되면서 조금씩 외국은 살아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불안감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그 죄송합니다. 여기 화장품 관련주들도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매집이라든지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